자, 오늘은 이 생명체들이 먹이를 먹고 잘 싸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로 이상하게 저 독들을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먹고 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어쩌면 근데 누구한테는 독이지만 누구한테는 또 독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독 성분은 모두에게 독인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독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뱀이 이제 대표 선수인 것 같고요. 독의 정의라고 할까요? 뭐가 독입니까? 보통은 우리가 독이라 생각하는 건 사실 정확히 독소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독성을 갖는 그런 물질들. 그리고 우리는 한국말로 쓰다 보니까 다 독이라고 하는데, 뱀의 독이랑 버섯의 독은 용어가 달라요. 톡신이 독소고요. 뱀 같은 녀석의 독은 베놈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공격의 용도로 쓰는 독. 그러니까 남을 공격해서 주입해서 위해를 끼치는 게 베놈이고, 포이즌이라 부르는 건 버섯처럼 나를 먹는 사람을 공격하는 독. 방어용으로. 베놈이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달라요. 공격용이냐 방어용이냐.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다 그냥 독이라고 하다 보니까 혼동이 있지만, 나를 먹으면 넌 가만두지 않겠어는 요거 이제 톡신이고, 톡신은 그 두 개를 합친 거기 이제 톡신. 톡신인데 용도에 따라서 베놈과 포이즌으로 구분이 돼요. 베놈과 포이즌. 그럼 이제 뱀들은 베놈이죠. 베놈이고, 보거나 뭐 버섯 이런 애들은 다 포이즌. 공격과 방어로. 네네네. 남에게 주입하느냐 아니면 내가 먹히면서 퍼뜨리느냐. 천연 베놈들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 많죠. 아마 우리가 모르는 것도 계속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끼리 싸우기 위한 독이었다가 이게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게 약 같은 거, 항생제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거라서 용도에 따라 다르고 계속 새로운 게 발견되고 있어요. 특히 미생물 쪽에서는 계속 새로운 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꿀벌은 베놈이에요? 포이즌이에요? 꿀벌은 보통은 베놈이라고 부르죠. 공격하는 거니까. 네. 근데 또 꿀벌이랑 말벌이랑 독 성분이 달라요. 또 이게 말벌 독은 보통 산성이고요. 꿀벌 독 같은 게 알칼리성이어서, 예전에 그럼 꿀벌 쏘인 데다가 말벌로 해서 중화를 시키면 어떨까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열심히 결론은 아나필락사스가 심하게 죽는다고 안 된다라고. 꿀벌 쏘인데 말벌 쏴서. 보통 순서가 바뀌죠. 말벌 쏘였으면 얼른 꿀벌로 이렇게 중화가 될까 궁금했는데, 산성 염기성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독성 단백질들이 있는 거라 안 된다. 치봉이네요. 독성보다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짜증나고. 여튼 동물들이 만들어낸 독 중에 어쨌든 독을 인덱스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센 독이라고 한다면 어떤 독이 제일 센 독이에요? 기준이 애매한데, 만약에 생명체가 만들어낸 거다 그러면은 보툴리둠 톡신이라는. 보톡스. 네네. 보톡스는 그 독소를 약하게 만든 거예요. 처리를 하고 막 해서. 실제로는 청산가리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독이고, 청산가리는 사람이 만든 거죠? 청산가리는 그냥 무기물 종류입니다. 사실 지구가 태어나서 생명체가 만들어져 이런 과정에서도 초기 지구에 많이 있었던 물질이요. 청산가리가? 네, 정확히 이제 시아나 수소라는 형태로 있었는데, 그 수소 대신에 칼륨이라고 부르잖아요. K. 얘가 붙으면 청산가리예요. 왜냐면 가리라는 말이 칼륨을 일본 발음으로 가리우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청산이 가리우무랑 붙어있다 해서 청산가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리 붙은 애들은 다 그런 거예요? 다는 아니고 아마 물질 중에선 그렇고요. 대체로? 뭐 생선 이런 데 가리 붙은 건 다 아닐 거고. 그건 아니고. 이 시안이 그 옛날에 해성 관측할 때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막 전체 빛을 스펙트럼으로 관측해서 화학 성분을 알 수 있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지구 주변에 이제 해성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관측해서 보니까 시안 성분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떤 음모론이 이제 나오냐면, 이 해성이 지구 근처 지나가면 지구에 독소를 뿌려가지고 우리 멸종할 거다, 이런 게 실제로 엄청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돼가지고, 그때 막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은 해성 지나갈 때 독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알약 같은 거, 그래서 사기꾼들이죠, 해성 방어 우산 막 이런 거 팔고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걔네들이 진짜 독 같은 존재들이네. 청산이란 이름도 재미있게 사이안이잖아요. 이게 보통 파란 색깔, 밝은 파란색의 사이안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붙은 게 실제로는 이 물질이 파랑이 아니에요. 근데 철이랑 붙으면 프러시안 블루라 부르는 물감색이 되거든요. 네, 그 프러시안 블루라는 게 철 하나에 사이안 6개 붙어 있는 건데, 여기다가 산성 물질을 넣으면 시아누스가 막 나와요. 그래서 청산가리 같은 중독되면 입술이 파래진다잖아요. 우리 몸의 혈관 피에 있는 철에다가 그게 붙어버려가지고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정상적인 산소 공급 기능이 다 못하니까 죽는 거고. 그러니까 청산가리 물질 자체는 파랗진 않아요? 물질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무색. 근데 그 친구가 철 성분과 붙으면 파래져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피에는 철 성분이 있으니까 먹거나 이렇게 당연히 먹으면 안 되지만, 여기가 이제 특히 또 빨갛게 잘 보이잖아요. 피부가 얇아서 여기 입술이 파래져요. 그래서 청산가리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네, 청산이라는 이름이 그것 때문에 붙었고. 근데 아까 말한 그 보툴리눔 독소는 청산가리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될 정도로 독하고. 네, 웬만한 것보다 보통 단위가 뭐 10만 배 이상이다라고 다 말할 정도로. 근데 그 독이 작용하는 게 아까 얘기한 그거요.
이름을 잘 못해요. 예, 보톡스도 그렇고 예를 들어 보고독도 화학적인 거라기보다는 그 신경세포에 붙어있는 이온 채널을 교란해서 거기서 굉장히 큰 영향을 만들어내는 보고독은 이온 채널 교란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요. 보토리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툴리눔 독소는 근육이 이렇게 펴지면 수축 이완해야 되잖아요. 수축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딱 막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채널보다는 그걸 딱 막아서 쭉 이완만 되게 되니까 마비가 오게 되고 심장이 먹게 되고. 그건 신경 전달 물질이고 보고독은 이온 채널이고 근데 아까 얘기하는 시아노 그런 거 이름을 진짜 못해요. 그런 거는 신경독으로 작동하는 신경독은 아니고 굳이 말한다면 뭐 혈액독 같은 게 될 거고요. 뱀독이 보통 그런 게 많고 호흡에도 작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쉰다는 거는 결국 우리 몸은 전자 전달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먹은 물질에서 수소를 떼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전자도 같이 뛰는 거거든요. 전자와 수소와 같이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 수소와 전자를 산소가 받아서 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을 방해해 버리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질식사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독도 종류가 되게 여러 종류네요. 신경을 마비시키는 게 있고 우리 근육을 못 움직이게. 이완시켜서 수축을 못 하니까.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이 펴지는 게 이완돼가지고 펴지는. 보톡스처럼 근육 이완되는 독들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것도 많을 거고요. 반대로 근육을 수축시키는 독도 있어요. 스트리크닌이라는 마전자나무라는 나무에서 나온 건데 이게 과거에는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고 유명했었어요. 수축만 시켜서. 수축을 시키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먹으면 이게 우선 특징이 맛이 굉장히 써요. 그래서 이게 검시관들이 과거에는 이걸로 독살이 된 날 보려고 사람을 해부를 해서 장기들을 갈아서 다 찍어 먹었어요. 쓴맛이 혀에 느껴지는 걸 보려고. 그걸 찍어 먹었다고요? 왜 죽었나 알아야 되니까 옛날에 뭐 빅토리아 시대 이럴 땐 그렇게 했고 이걸 먹으면 우리 몸에서 앞에 배보다는 등 근육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등 근육이 수축돼서 발 뒤꿈치랑 머리 뒤에만 땅에 다 그렇게 굽어서 떠요. 활처럼 후궁반정이라 부르는데 대표적인 게 파상풍균이 심하면 그렇게 돼요. 몸이 이렇게 거꾸로 그 상태로 굳어서 죽어요. 아치처럼 이렇게. 그렇게 되고 이제 횡격막이 안 움직이게 되면서 그 상태 그대로 지식을 하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근데 이게 또 근육 수축이라는 거 바꿔 말하면 운동 능력을 높이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올림픽이나 이럴 때 선수들이 불법으로 그걸 썼어요. 소량 강장제라고 통용되면서 써서 이제 도핑에서 금지가 됐죠. 스트리크닌. 근육 수축을 내가 확 시킬 수 있는. 살짝 이제 수축 능력을 높이니까 이제 운동 능력이 높아지는. 후유증이 좀 남겠지만 제일 중요한 대회에서는 옛날에 많이 써서 다 금지가 됐죠. 그런 거. 야, 별독이 다 있네. 아,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 있고 이완시키는 거 있고. 독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 다르면 뭐가 가장 강한 독이에요? 라는 질문도 답하기가 애매하겠네요. 그거는 실험할 때 LD50라고 그래서요. 리탈 도우즈. 실험 동물을 했을 때 킬로그램당 얼마를 줬을 때 전체 실험 동물의 절반이 죽는 양.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죽는지는 따지지 말고 예, 아까 말씀한 그 보툴리눔 독소가요 1등이거든요. 그리고 2등이 보고독이에요. 아, 인간이 맞는 것보다 더 독해요? 고독하죠. 근데 보툴리눔 독소가 1등이고 2등이 보고독인데 그 차이가 보툴리눔 독소는 킬로그램당 1 내지 2 나노그램이고요. 보고독은 한 5 마이크로그램 단위예요. 그래서 보툴리눔 독소를 100으로 놓으면 보고독은 한 0.5 거의 한 10만 배 정도 차이는 난다 봐요. 쉽게 얘기해서 아마 보툴리눔 독소는 1g이면 아마 100만 명 단위로 사람을 살상할 수 있을 거예요. 자연계라는 게 그렇게 뭐 하나만 압도적으로 어떻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보톨리늄 있으면 뭐 티톨리늄 이런 애들은 뭐 한 10만 명 죽이고 뭐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걔만 그렇게 압도적으로 독을 세게 낼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약점을 공격하면 돼요. 왜냐면 인간은 신경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육이 펴진다는 것도 관련되어 있는 뭐 스네형 간의 단백질을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신경 근육 간의 작용 자체를 얘가 막아요. 마비가 오게 되도록. 인간이 신경이 약하다 보니까 보거독도 위험한 게 신경 채널에 작용하는 거고 그 외에도 신경가스라는 무기들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도 다 신경을 제어하는 거라 인간한테 제일 취약하고 중요한 부분이 거기라서 유독 인간이 약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독하게. 인간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생명체는 아닐 거고 우리가 악용하는 거죠. 처음에 발견된 거는 1800년대에 캐러너라는 의사가 먼저 이게 신경독이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한 마을에서 소세지를 같은 거 먹고 막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보통 식중독 걸리면 토하거나 막 설사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음식 먹고 걸렸으니까 식중독은 맞는데 처음 보는 식중독인 거예요. 주름이 다 펴졌어. 공공 풀리고 팔다리 마비 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자기가 그 상한 음식을 맛을 본 다음에 시큼하네? 이건 신경독일 거라고 추측을 했고요. 그리고 한 70년, 80년 뒤에 그게 재결을 알게 됐고요. 그게 알려진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을 갖고선 생물 무기를 실제 만들려고 그랬어요. 했는데 결국 독으로는 못 만들었는데 그런 연구를 하면서 경제법 작동 원리가 다 규명이 됐어요.
모기 만들려다가. 실제로 아마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731 부대는 실제로 이거 갖고 실험했고요. 아, 보톨리늄 이걸로? 그 당시엔 전쟁통이니까 적국이 하면은 연합군 쪽도 해야 되고 이 역사를 제가 좀 보면 미국에서도 이거를 연구를 했고요. 요인 암살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작전을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중국 만주지만에 가서 일본군 고위 장교들을 이제 암살할 목적으로 이제 캡슐을 딱 만들어 맹독이니까 갖고 간 다음에 현지에 들어가서 매춘 여성들을 이제 포섭해서 장교들한테 이렇게 음식물이나 뭐 먹이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요원들이 이걸 한 번 더 효과를 확인해 보려고 당나귀들이 좀 주인 있고 다니는 당나귀가 있어갖고 하나 먹여봤대요. 근데 멀쩡해. 안 죽네. 살을 더 먹여봤대요. 또 멀쩡해요. 그래서 본국에다가 이거 효과 없는 것 같다. 없다 했더니 그래 뭐 이상하네. 그래서 그걸 이제 취소했어요. 작전을. 근데 지구상에서 요 보툴리눔 독소의 내성인 동물이 딱 하나 있어요. 당나귀야. 진짜요? 네, 아마 2019년인가는 당나귀도 내성이 없는 게 보고된 바 있는데 하여튼 당나귀는 내성이 있어요. 보톨리늄 이거에. 예. 이유가 있나? 아니면 우연인가?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 보톨리늄 얘 친구는 어떤 세균의 미생물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이 있어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 얘는 절대 혐기성이어서요. 산소에 있으면 죽어요. 예. 우연인 것 같네요. 산소에 있으면 죽기 때문에 뭐가 썩거나 그럴 때 통조림 같은 데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요. 대신 뭘 만드냐 하면 자긴 죽더라도 포자를 만들어요. 산소가 없을 때. 그 딱 아주 강한 포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토양에 이런 게 뭐 있죠. 우연일 것 같은 게 보통 캡사이신 같은 것도 인간이나 포유류는 고통을 느끼는데 조류는 전혀 안 느끼거든요. 아 걔네들은 핵불닭볶음면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걔네는 아예 안 느껴요, 수용체가. 왜냐면 목적 자체가 씨앗을 퍼뜨리고 싶은 고추라는 채소인데 새가 먹고 날아가다가 배설을 하면 씨앗이 퍼져요. 근데 포유류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갈 수 없으니까. 일종의 그것도 공생진화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독을 만드는 것도 그래요. 보고 같은 경우도 독을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보고요? 누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고가 독이 있는 거는 두 가지 설명하는데요. 음식 먹다 보면 독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모아두는 거 하나. 그리고 보고에 살고 있는 특정 미생물들이 그 독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양식 보고는 그래서 독이 거의 없대요. 천연복도 새끼 상태에서는 독이 없고 크면서 점점 그러겠네. 처음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몸에 특정한 데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자격증 가지신 분이 그걸 다 제거한 상태에서만 보고를. 그럼 보고는 독을 갖고 있는 이유가 누가 나를 먹으면 너도 죽을 거야라는 거예요? 네. 자꾸 이제 너네 죽으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안 먹겠지라는 요 생각을 가진 거죠? 보통 이제 보거를 먹으면 그 생명체가 죽으면 이게 쌓이다 보면은 보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생명체들이 학습이 되니까 나는 독이 있는데 독이 있는지 안 가르쳐 줄 거야 라는 것보다 나는 독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먹지 마 라는 게 유리하잖아요. 독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뭐 색깔도 화려하고 멀리서도 보이게 하고 그게 유리하죠. 그죠? 저 개구리도 개구리도 그렇고. 독화살 개구리 막 화려하고 버섯들도 일반적으로 그렇고. 독 있는 버섯들이 더 화려하죠. 보통 그렇죠. 근데 독버섯 중에 화려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절대 야생의 버섯은 버섯은 전문가들도 네. 많이 사고가 난다. 그거는 절대로. 절대로 하는 게 너무 비슷해서. 자, 하여튼 그 독 중에는 보톨리늄 이 친구가 만든 게 가장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그렇게 조금만 있어도 그렇게 효과가 있으면 보톡스 시술 굉장히 싸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게 개발된 과정을 보면은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 미국의 앨런 스캇이라는 안과 의사가 그 양반 전공이 사시 교정이 전공이었는데 그때까지는 그 수술로밖에 교정이 안 됐대요.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약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쭉 자료를 찾다가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전쟁통에 무기 개발하느라고 모든 게 다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를 대상으로 시험해봤더니 효과가 있어서 70년대 중반에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원자들 대상으로 했더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과에서 사시 교정 또는 뭐 눈꺼풀 떨림 방지 이런 걸로 약으로 썼어요. 그랬는데 이제 80년대에 와서 캐나다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피부과 의사, 부인이 안과 의사인데 그 안과 의사는 이제 이미 이거 쓰고 있었는데 둘이 대화를 하다가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지난주에 환자가 나와서 여기 떨림이 있어서 내가 이걸 놔줬는데 주름이 없어졌어. 오늘 왔는데 주름이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가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주름 개선이나 이런 미용용을 쓰게 됐는데 다시 91년에 미국의 엘러간이라는 회사가 그때까지 있던 모든 보톨리눔 독소 관련 특허를 다 사요. 다 돈 주고 다 사. 지적 재산권을 앨런 스캇도 팔았어요. 돈 많이 받고. 근데 지금 되게 후회한대요. 그걸 다 한 다음에 보툴리눔의 보, 톡신의 톡스에서 보톡스였고 딱 출시를 딱 한 게 지금 우리가 만든 건데 결국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균을 키워서 독소를 정제한 다음에 그걸 엄청 희석해서 하는 거니까 다 물이네. 원료가스는 얼마 안 되는데 정제하는 노하우하고 안전하게. 그게 안전하게. 손이 생각보다 많이 가요, 실제로. 왜냐면은 그 중에서도 보통 쓰는 게 보툴리눔 독소 A라는 게 보톡스인데 이거를 뭐 열 처리를 일부 하고 독소 빼고
작업도 다 해야 되고 그대로 놔두면 얘네들도 결국 생분자라서 부서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온 용액에다 적절하게 넣어서 안정화를 또 시켜야 되고 이게 과정이 다 있어서 또 전체적으로 위험 부담이 항상 따르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지만 저렴하지 않을 원가는 거예요. 싸다. 보톡스는 그냥 만지는 걸로는 별로 독이 안 되는 거죠? 안으로 들어와야 그렇죠. 되는 거죠? 들어와야죠. 근데 만지면 결국 어떤 경로로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워낙 소량만 해도 큰일 나니까 생긴 건 뭐 물처럼 생겼어요? 보톡스는 원래 원액은?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그러겠죠? 파우더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죠. 보톡스는 압도적인 독성 물질.